바로 시작합니다. 1부 642년에 미스터리 살고 싶다면 토끼가 되어라. 자, 여러분 시계 바늘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서기 642년 삼국시대입니다. 이때 신라에는 김춘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를 백제에게 잃고 눈이 뒤집힌 김춘추는 복수를 위해 고구려로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당시 실권자 영계소문이 호락호락한가요? 도와줄 테니 대신 너네 신라가 가져간 땅 내놔 협상은 결렬되고 김춘추는 고구려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감옥 안에서 김춘추가 뇌물을 찔러준 고구려의 관리 선도회가 묘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공은 구토지설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오?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아는 전설의 시작입니다. 장면은 용궁으로 바뀝니다. 용왕님이 아픕니다. 현대의학으로 추정해보면 뭐 강경화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지방간 아니었을까요? 용한 의원이 처방을 내립니다. 육지에 사는 토끼의 생간을 드셔야 낫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 용궁의 공무원이라면 육지로 나가시겠습니까? 물고기가 무태 나가면 죽잖아요. 이건 그냥 죽으러 가라는 소리죠. 문어, 오징어, 광어. 다들 눈 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충성심 하나로 똘똘 뭉친 하지만 융통성은 좀 없어 보이는 공무원 하나가 손을 듭니다. 바로 주부 자리에 있던 자라별입니다. 전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자라도 육지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림 한 장 달랑 들고 떠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도 한 장 없이 아마존 정글로 떠나는 것과 같죠. 자라는 육지에 도착해서 토끼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로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에 가면 비토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별주부전의 실제 배경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거기 가면 갯벌이 쫙 펼쳐져 있는데 자라가 목을 빼고 토끼를 찾는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라는 토끼를 만납니다. 그리고 꼬드깁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죠. 선생님, 육지생활 힘드시죠? 맹수들 피해 다니느라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용궁에 가시면 수군기획부 장관 자리 하나 드립니다. 뷔페도 무제한이에요. 순진한 건지 욕심이 많은 건지 우리 토끼 선생 그 말에 혹해서 자라 등에 올라탑니다. 푸른 바다를 가르며 용궁으로 들어가는 토끼. 그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간이 곧 안주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용궁 문이 열리고 무시무시한 도깨비와 물고기 병사들이 토끼에게 창을 겨눕니다. 용왕이 소리칩니다. 저 놈의 배를 갈라라. 자, 토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대로 배가 갈려 죽게 될까요? 아니면 김춘추처럼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요? 피 말리는 심리전이 펼쳐질 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 희대의 사기극. 내가는 배 밖에 있다. 자, 1부에서 토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용왕 앞에 끌려간 토끼 눈앞에는 시퍼런 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 기절하거나 살려주세요 하고 빌겠죠? 하지만 우리 토끼 선생 멘탈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 문학사, 아니 세계 사기 범죄 역사에 남을 명대사가 나옵니다. 아이고 용왕님,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제가는 지금 뱃속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간을 배 밖에 두고 다니는 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치 나 뇌 집에다 두고 왔어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잖아요. 근데 토끼가 뭐라고 입을 터느냐? 저 같은 명사들은 간을 노리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평소에는 씻어서 이슬 맺힌 풀잎 아래 숨겨둡니다. 지금 제 배 속에 있는 건 그냥 똥입니다. 똥. 용왕이 의심하니까 토끼가 한술 더 뜹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배를 가르세요. 대신 간이 없으면 용왕님은 약도 못 구하고 저만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수진입니다. 상대방의 불안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한 거죠. 아픈 사람은 귀가 얇아진다고 하잖아요. 용왕도 흔들립니다. 진짜인가? 게다가 별주부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자기가 데려왔는데 토끼가 저렇게 당당하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 용왕은 토끼에게 최고급 연애를 베풀어줍니다. 아이고 토 선생 몰라봐서 미안하오 가서 간 좀 가져오시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하나. 판소리 수군가를 들어보면 용궁 안에서 토끼가 별주부를 엄청나게 갈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속여서 데려온 것에 대한 복수죠.
술상 받아라, 춤춰라, 아주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토끼는 다시 자라의 등을 타고 육지로 나옵니다. 육지가 가까워질수록 토끼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겠죠. 드디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토끼는 뒤도 안 돌아보고 깡충 뛰어 도망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자라를 향해 엉덩이를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야, 이 멍청한 자라 놈아.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냐? 내 놈 용왕 배에는 똥만 가득 찼구나. 자, 통쾌하죠. 속 시원하게 도망친 토끼. 그런데 남겨진 자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용왕에게 죽임을 당할 텐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진짜 충격적인 결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김춘추에게 어떤 영감을 줬는지 그 소름 돋는 역사적 팩트까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마지막 3부에서 공개합니다. 3부 슬픈 충신과 역사의 승자. 그 후 이야기 토끼는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자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용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전해지는 결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극적 결말입니다. 어떤 판본에서는 자라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바위에서 머리를 찧어 자결했다고 합니다. 충심은 가득했으나 지혜가 부족했던 신하의 슬픈 최후죠. 실제로 사천 비토섬에 가면 별주부전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토끼를 놓친 자라의 슬픈 전설이 깃든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피엔딩 혹은 현실 타협입니다. 토끼똥을 주워다가 이게 간 효능이랑 비슷하다며 용왕에게 먹여서 병을 고쳤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건 좀 웃기면서도 씁쓸하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직장인의 비애가 느껴집니다. 세 번째, 신선이 되는 결말. 토끼가 미안했는지 자라에게 산신령이 되는 법을 알려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다시 역사로 돌아와 볼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김춘추.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다음 날 김춘추는 고구려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신라로 돌아가서 왕을 설득해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토끼가 간 가지러 갔다 올게라고 한 거랑 똑같죠? 고구려 왕은 그 말에 속아 김춘추를 풀어줍니다. 신라로 돌아온 김춘추가 땅을 줬을까요? 천만에요. 국경에 도착하자마자 김춘추는 고구려 호송병에게 말합니다. 땅을 돌려주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신라왕이 허락을 안 하네? 메롱. 결국 김춘추는 이 기지로 살아남아 훗날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습니다. 어찌 보면 토끼의 거짓말 하나가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셈입니다. 여러분, 이 설화가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을 속이지 말라거나 지혜를 길러라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자 앞에서 약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지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뻔뻔함이 목숨을 살리기도 한다는 현실적인 교훈 말이죠. 다음에 횟집 가서 광어회 드시거나 동물원 가서 거북이 보시면 생각날 겁니다. 아, 저 녀석 조상님이 그때 토끼한테 낚였었지.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땐 꼭 비토섬 사진도 보여주시고 김춘추 이야기도 섞어주세요. 그럼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해질 겁니다. 오늘의 하루설화 별주부전의 진실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결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